역대 대선 지지율과 득표율을 비교를 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은 지금 잠시 후 8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토론회에 집중한다고 아무 다른 일정도 잡지 않고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기회죠. 특히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면은 지금 이재명이 다수당을 이용한 의회 포커, 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무차별 탄핵, 또 예산 포커 이런 것들로 국정 마비에 가까운 행태를 지금 3년 동안 해왔죠.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과 서로 연결돼서 국정 마비에 가까운 이 포커를 해왔는데 정치 포커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됐습니다. 이유가 돼서 어떤 예산 폭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헌재 선고문에서도 인정까지 됐었죠. 어처구니 없는 선고 결과는 나왔지만은 자, 그런데도 그런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전혀 이재명은 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렇다면은 그 책임을 선거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헌재에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죠. 헌재에서. 그 사법부에서 지금 다 물어야 되는데 이 자법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국민이 선거에서 물어서 이재명이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오늘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강하게 제시를 해서 국민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또 이재명이 만에 하나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 면죄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에 우리나라가 놓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좀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남은 일주일 동안 그런 좀 상황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깜깜이 6일 동안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금지를 하는 이유는 6일 동안에 이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이 선거가 계속 한쪽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은 이게 일종의 밴드 왜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밴드 왜군 효과가 생겨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없앤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지금 SNS 시대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면은 오히려 허위 정보, 허위 여론조사가 막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까지 있지만 지금 여전히 이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표 금지 기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선 때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일단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것이 계속 지지율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상대방 진영에서 이렇게 어떤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로 계속 나오면은 좋을 게 없다. 유리할 게 없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한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정치권에서 다수당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제 자정까지 조사가 된 것이 마지막으로 공표가 됩니다. 지금 공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까지처럼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에서 상당히 조금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일단 ARS 조사를 보시면 ARS 조사 자동응답 시스템에 의한 조사는 계속 그 김문수 후보와 이 이재명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뉴스핌, 뭐 이제 종합 뉴스 통신사인데 뉴스핌이 여론조사회사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회사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건 자동응답 시스템 ARS 조사입니다. 격차가 좀 좁게 나오는 거.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인데 이재명과 김문수,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가? 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이 47.6, 김문수 43.9, 그래서 3.7%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아닌 이준석을 대입을 시켜서 이제 양자 대결, 이제 단일화가 됐다 치고 그러면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재명 47.2, 이준석 27.2,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밖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ARS 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잠시 후에 소개드릴 갤럽 조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ARS 조사에서 보면은 특히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 그 전에도 한번 그 조사에서 충청권에서 추월했다는 조사가 나왔죠. 조사 결과가 지금 여기서도 대전, 충청, 세종에서 김문수 후보가 49.2, 이재명 후보가 41.5. 자, 이런 그 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 내일 이제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ARS에 의한 조사고, 한국 갤럽이 오늘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서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정례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해서 발표하는 정례 여론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나왔죠. 그 이재명은 계속 떨어지고 일주일 사이에 그때 7%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사이에 6% 치고 올라갔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오늘 정례 조사가 아니고 중앙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또 격차가 좀 큰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5, 그리고 이준석이 11 이렇게 나왔다. 가상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도 이재명 52대 김문수 42, 이 10%포인트가 차이가 났다고 하고, 또 하나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재명과 이준석이 하면은 이 ARS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20%포인트가 난다고 나왔죠.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는 1%포인트밖에 안 난다. 이재명이 51, 이준석이 40, 11%포인트밖에 안 난다. 11%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가 52대 42, 10%포인트니까는 이준석이 이거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단일화 안 해도 본인의 경쟁력이 뭐 김문수와 비슷해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가지고 중앙일보가 의뢰를 한 조사인데, 중앙일보는 상당히 이재명의 우호적인 그 논조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 김문수가 52대 42, 10%포인트. 이재명 대 이준석이 51대 40, 11%포인트. 불과 1%포인트밖에 격차가 안 난다.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일단 박스권에 누가 상대가 누구든지 이 박스권에 딱 있고 50% 뭐 여기서는 52, 51 나왔으니까는 상대방의 누구를 집어넣어도 뭐 비슷한 결과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그 이재명 대 이준석은 20%포인트가 나는데 이 조사에서는 11%포인트 차이다. 자, 이것이 좀 여론조사 지금 마지막 그 깜깜이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소 제목으로 뉴스토픽 첫 번째로 꼽은 역대 대선 지지율, 득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죠. 저도 그동안 이 대선 취재, 총선 취재를 많이 해왔지만은
어떤 때는 이 여론조사, 직전 여론조사가 정말 득표율과 비슷할 때도 있지만은 완전히 달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그 기법이 굉장히 뛰어난 미국에서도 그때 이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의 그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가령 이 역대 대선에서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오늘처럼 내일부터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니까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하니까는 그러면 그 직전에 발표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런 여론조사 결과하고 나중에 실제 득표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가장 최근의 몇 차례 대선 조사에서 그 직전 조사에서 1위 후보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1위 후보가 바뀐 적은 없는데 이 표 차이가 득표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지지율 조사 때 격차하고 이 실제로 득표했을 때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위, 3위는 막 뒤바뀌기도 했다. 그 이야기는 결국 1위, 2위가 최근에 들어서 바뀐 적은 없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윤석열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가 그때 경쟁을 했을 때 그때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가 그 앞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 대선 투표 일주일 전 딱 지금 시점에 갤럽 조사에서 39대 38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46.3 대 이재명 43.1 그러니까 3.2%포인트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은 되기는 했지만은 그 표차가 아시다시피 득표율 비율이 0.73%밖에 안 났죠.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안철수 그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가 없었으면은 뒤집힐 뻔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은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는 이 지지율이 실제 상황과 근접하다고 보면은 그 뒤집기도 가능하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깜깜이가 되지만은 그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결과와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2, 3위는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다는 그 사례도 있고, 자 2017년 조사에서는 이 그 문재인이 계속 여론조사 1위를 달렸죠. 1위를 달리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는 상황이 지금과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것이 이 범보수 후보들이 셋으로 나눠졌죠. 그때 문재인은 민주당에 나오고 범보수 후보들이 뭐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론조사가 문재인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결국 문재인이 앞서서 그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때도 일주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비해서 득표율에서 2, 3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2, 3위가 바뀌어서 2위가 안철수가 계속 그 앞서고 있었는데 줄곧 2위를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3위를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순위가 바뀌었죠. 순위가 바뀌었고 그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막판에 또 보수 지지층이 또 결집을 해서 이 안철수를 제치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깜깜이 기간에 그런 순위 변동까지 그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2017년 대선하고 지금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은 그 구도가 그렇게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준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전혀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게 각 당 후보로 나왔죠. 지금도 그 당 후보로 나와 있지만은 그 이준석이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과 그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아직 기간이 좀 하루 정도가 더 있습니다. 하루가 더 있고 또 지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강론도 먹힐 수 있는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깜깜이 기간에
깜깜한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두 갈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ARS 조사는 오차범위 아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아직도 좀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재의 실제 그 민심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 보수들이 많이 있다. 사이 보수들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 비율도 한 5% 정도 있다고 보고, 또 실제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막판 지지층 결집이 있고, 또 내일 그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TV 토론,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 범보수 후보 단일화, 그리고 또 TV 토론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이 자책거를 놓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거북섬 이야기나 또 북한 안보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책거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이 여론조사는 공표가 되지 않지만은 이 민심의 흐름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